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이탈남 문은 항상 SNS 한 뉴스로 열죠. 자,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박정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국방부가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중간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는 관련자들이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SNS 이용자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국방부의 셀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이버사령부 이놈들 세금 들여서 먹여 살려두니 국민 상대로 사이버전 댓글이나 다냐 한심하다 한심해 셀프 조사로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겠냐 다 해임 사유다 물갈이할 거다 대기해라 라고 비판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셀프 조사로 댓글병 구하기 나선 국방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버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군대에 안 다녀온 사람들이다.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라는 지적과 근무 시간에 개인 활동을 한다면 직무유기고 오랫동안 군이 사실을 몰랐다면 사이버 사령부가 멍청하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온 입장에서 이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셀프 서비스는 국방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당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자 얼마 안 있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정원 수사 논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SNS 여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대한민국 군과 검찰의 유머 감각에 감격했다. 놀이를 아는 군과 검찰의 재미있는 코미디, 개콘보다 더 재밌다라고 썼고요. 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쇼를 해라 쇼를 이라고 짧게 코멘트를 하셨고 네. 다른 이용자는 셀프 감찰을 친구랑 싸우다 불리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누가 맞는지 물어보자라고 떼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네. 네, 한 트위터 용자는 김직원은 셀프 감금, 국정원은 셀프 개혁, 국방부는 셀프 조사, 검찰은 셀프 감찰, 대통령은 셀프 침묵이라고 정리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번 정권은 셀프 서비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요. 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재 2배를 지급하겠다는 장애인 연금 공약도 결국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보도 나왔죠. 네, 많은 SNS 이용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공약 보고 투표하는 국민들만 불쌍타, 헛웃음만 나오네라고 썼고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폐기해도 무방한 공약과 꼭 지켜줘야 하는 공약이 있는데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용자는 쇠수 확보에 힘들어서라고 하겠지만 약속 지키는 모습 보고 싶다. 공약 후퇴 내지는 파기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실망감은 분노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엊그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 이게 기화가 돼서 다시 이 감찰로까지 상황이 번져 있는 셈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 분은 금태섭 변호사이십니다. 이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재직을 하셨던 이런 분이시죠. 현재 안철수 의원의 공보 담당을 겸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정치인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전 검사로서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최근 뉴스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감찰을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예. 지금 국감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공방이 벌어진 것은 사실상 이 검찰, 국가기관의 그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냐. 그렇죠. 이 문제인데, 예, 감찰이라는 것은 이것을 검찰 내부의 이제 상명하복 위반이나,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스스로에 대한 감찰을 청구하면서 이게 그 대검에서 받아들인 형식이 됐는데, 네. 사실상 국감장에서 오간 두 사람의 공방을 보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보고를 했다고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들었지만 그것은 정식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 해석의 문제지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찰을 선택한 것 자체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은 이 길태기 직무대행의 감찰 지시의 전제는 항명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뭐 결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검찰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건지 예. 문제를 이제 똑바로 파악을 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자체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건인데, 네. 예, 국방부의 그 사이버 사령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국가보훈처의 그 안보 교육을 빙자한 이제 그 편향적인 정치적인 내용. 그래서 이 국가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나, 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고 공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문제인데, 딴 데에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갈라서 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예. 항명이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시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 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지시 내지 예. 입장 표명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더 위의 전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것이 수사 방해 내지 수사 개입,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수사팀의 행위는 적법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또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공방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네.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수사팀에서 얘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장이 나는 이거는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논란이 벌어져서 정리가 됐으면은 문제가 일어날 그 소지 자체가 없는데요. 예. 공방이 벌어진 것을 보면 보고를 하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고 그러니 보고를 안 받겠다 하고 이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이 보이거든요. 예.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면 검사라면 누구나 아는 건데 위에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는 네. 그 수사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면 논쟁을 거쳐서 신속히 결론이 나게 되는데 네. 전형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고를 안 받아줍니다. 아니면 결재를 안 하든지 수사 기록 두고 가면 내가 보겠다. 이렇게 가면 그게 수사팀이 이제 수사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중요한 건데 네.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김을 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지휘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 자체로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는 분명히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싶어 했고 공소장 변경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휘부의 지금 대응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거나 예. 무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에 지휘부에서 이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보고를 하는 것이고 네. 나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것은 이 사람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에 반대했다. 네. 그런데 팀장이 몰래 가서 했다. 이러면은 이제 진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하고 공소장 변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예. 직무 권한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서장통에서 잠깐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자,
구속영장 같은 경우가 아니라 체포영장 그 신청 같은 경우는 결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일반 사건과 이런 중요 사건은 다릅니다. 아, 다릅니까? 예. 이제 법적인 건, 그러니까 법규상으로는 그 차장급에서 결재를 하게 돼 있는데. 바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예. 특별수사팀장이 지금 차장급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결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 청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측에서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결재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예. 윤석열 팀장은 내가 차장급이니까 내가 전결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예. 이 수사팀은 말 그대로 특별수사팀이기 때문에 통상의 그 결재와는 좀 다른 라인을 거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 체포영장이나 체포영장이 있기 전에 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계속 결재를 해왔다면 예. 체포영장도 결재를 하는 게 맞죠. 관행이 그렇게 이 특별수사팀의 성격이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하지만 그동안 안 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차장의 결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내부 비리 같은 것이 있을 때 검찰에서 특임검사 임명을 하는데요. 네. 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한테만 보고하고 다 전결을 합니다. 예. 근데 이 특임검사는 뭐 검사장급일 때도 있고 차장검사급일 때도 있고 부장검사급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특임검사가 예를 들어서 그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자기가 전결권을 행사를 했을 때 네. 이 특임검사가 부장검사급이었다고 했는데 왜 차장의 결재를 안 받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특임검사팀은 원래 결재를 안 받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말 그대로 문구상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급이기 때문에 전결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그럼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체포라든지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한테 계속 보고를 했고 결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변호사님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결재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항명이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고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말하자면 트집잡기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같은 경우는 조영공 이 지검장도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최종적으로 동의를 한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의 진상에 대해서는 양측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항명이니 뭔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제 그 일부 언론 매체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도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그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 이건데 보수 언론들은 거의 전 지면을 뭐 검찰 내부의 그 갈등이니 특수통과 그 공안통 사이의 다툼이니 뭐 검찰의 이전 투구니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정말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는 그 잘못된 보도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죠. 이 감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지금 일이 벅찰 텐데 또 감찰을 받으면 또 불려가서 조사받고 막 진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고 굉장히 수사가 위축됩니다. 지금 윤석열 팀장의 말에 따르면 향후에도 수사할 게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트윗을 한 글 5만 5천 건을 찾아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뭐 최종적으로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를 떠나서 굉장히 수사팀으로서는 성과고 수사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사팀이 감찰을 받고 있었다면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쉽게 그려보죠. 자, 그러니까 보통 수사검사 따로 있고 재판 진행하는 그 검사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공판관여 검사가 따로 있는데 이런 중요 사건에서는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이 통상의 예의고 윤석열 팀장도 직접 재판에 들어갔었죠.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감찰을 받게 되면은 이 수사팀 검사들이 재판에 직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신문을 한다든지 이러는 과정이 위축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소 유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왜냐하면 절차가 잘못돼 있으면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아서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검찰 자체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거니까 네. 공소유지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만 해도 벅찬데 얼마 전에 새누리당 수석부 대표이신 윤상현 의원께서 정확하게 숫자까지 맞춰가면서 2234건만 체포된 국정원 직원이 확인해 준 거다. 네. 말하자면 수사기밀이 다 정치권을 나가서 이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소 유지가 힘들어지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그림까지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시켜서 네. 일단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이 공소유지와 또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고 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특검을 임명을 해서 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이끌어가도록 하자. 예. 그런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한번 그러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 사법부에서 예. 감찰 받는 기간 동안에 재판 스톱시키고 이러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구속돼 있는 피고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검찰 내부의 사정을 이유로 재판이 그렇게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재판 계속 고인 거고. 예. 또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게 일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만약에 감찰 결과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데 법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검찰이 스스로 밝혀버리면 예. 재판부가 그 결과물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런 게 쉬워지지가 않는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부의 결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해서 얻은 증거가 바로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 검찰 내부의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쨌거나 법원에서는 증거 능력 문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네. 감찰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피고인 측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할 것이고 예.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의 가치, 얼마나 이게 증명력이 있느냐 하는 예. 것을 판단할 때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전 팀장 일단 배제가 됐고 예. 자,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그런 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진한 2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팀장이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글쎄, 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마라라든지 수사 방향을 튼다든지 얼마든지 이럴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특별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추가 수사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팀원들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수사라는 거는 계속 생물 같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야만 네. 이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를 하게 되는데 예. 그게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어떤 점을 뒤지면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면은 그런 걸 잘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예. 더군다나 지금은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수사팀원들이 팀장에게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자기가 얼마 전까지 자기는 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공개적인 국감장에서 새로운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장과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팀 내부의 어떤 팀워크가 굉장히 손상된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검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이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진행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민정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라든 이런 데로 보고가 돼 왔던 거, 그러니까 적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떠나서 예. 관행적으로 그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본다면 예. 외부의 힘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팀장의 어떤 태도나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봤을 때는 별로 지금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팀장이 이 사건을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공안통과 특수통사의 충돌이라고 보지만 네. 윤 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검 공안부에서 이 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괜찮다. 네. 그러나 수사기관인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는데 2주간 뭐 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그 법무부는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지 수사기관이 아닌데 예. 영향을 미친 것이고 물론 과거에도 이제 그 민정 라인을 통해서 중요 수사 사항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사례는 드문데 예. 이번 경우를 보면 아주 그 디테일한 수사 과정이나 수사 결과 2,234건이라는 숫자까지 돼가면서 네.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니 안 하느니 이거를 취소할 예정으로 안다느니 하고 여당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 윤 의원이 이제 이게 수사기밀 유출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의문이 제기되니까 뭐 상식과 언론 보도 내용으로 유추했다고 했는데 그 어떻게 상식으로 2,234건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수사기밀이 노출된 것이고 예. 그러면 수사팀이 극도로 위축되는 것이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위에 보고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네. 자기들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구체적인 숫자가 여당 국회의원 입을 통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는 것은 예. 이게 잘못하다가 내가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닐까.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갖고 하려고 해도. 예. 예,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조사를 해서 예.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체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까? 청와대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예.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동국대 강정구 교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하고 그때 김종빈 총장이었던가요?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던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네. 결과에 대해서 장관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는 보고를 하면 되는 건데 예. 사실상 장관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를 내면서 보고를 안 받아주면 수사팀이 활동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예. 예,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은 참 문제죠. 법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법무부의 활동 범위와 활동력은 상당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넓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문제 삼았던 보수 언론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대요. 보니까 요번에. 윤석열 팀장 입장에서 총장이 유고가 된, 공석이 된 이후로는 법무부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면 수사팀장으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말을 다 한 겁니다. 그래요. 법무부가 여기 관여를 한 것이다. 예. 근데 언론에서 이 사건 그런 점은 전혀 문제를 안 삼고 공안통과 특수통사의 싸움이다, 이전 투구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좀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속보가 뜨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팀장이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체포했고 공소장 변경을 했고 그래서 직무 배제했다. 이게 이진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진행 경과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벌집을 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은 이제 수사를 이런 식으로 억누르면 어디선가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윤석열 팀장의 캐릭터가 검찰 내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는 이제 검사입니다. 또 이게 그동안 주요 수사를 계속 주요 수사를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를 해왔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본인의 출세나 이런데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검사가 수사에 외압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은 굉장히 이게 충격이 크게 되는데 이미 얼마 전서부터 수사팀 내부에서 뭔가 입장이 언젠가는 발표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런 것이 지휘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그냥 이건 추측인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팀장에게 국감장에 출석하지 말라는 그 권유가 있었다는 보도 내용도 있던데 예. 그런 것을 보면 검찰 지휘부 측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브리핑, 그러니까 문제 삼았던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기획 의도와 결과가 전혀 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의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윤석열 전 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전 팀장이 잠깐 검사복을 벗고 로펌으로 갔다가 다시 재임용돼서 들어온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재임용 시점이 노무현 정부 때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친노다. 이런 식으로 그 묘사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검사가 퇴직하고 재임용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사례입니다. 윤석열 팀장은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검찰총장을 지내게 되는 이명재 전 총장이 서울고검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갈 때 같이 일을 하겠다고 나갔다가 예,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데 윤 팀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한 특수수사마다 다 관여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밖에서 그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재임용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동료 검사들 사이에 왜 나갔다가 들어오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코드 때문에 재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 자체에서 그 윤석열 검사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뭐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언론 보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친노인사 굵직한 친노인사는 다 사법 처리했던 사람이더만요 보니까 당사자.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을 처리한 걸 보더라도 오히려 이번 일이 아니면은 뭐 오히려 보수 쪽에 가깝지 않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참여정부의 문제점이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점을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특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검을 언급하셨다라는 이야기에는 어떤 판단이 선행되어 있냐면 지금 이 특별수사팀에서 앞으로 수사를 계속 가져가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수사할 것이 윤 팀장 말이 아니더라도 제가 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정원 댓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지시가 됐고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또 이 국정원 지금 현재 수사나 공소유지 움직임을 보면 이걸 어떻게든지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 수사 기밀도 빠져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특검을 그동안 여러 번 해오면서 가끔 성과를 못 내면 이제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특검을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 실제적인 수사는 검사들이 파견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있는 힘껏 뒤졌을 때는 특검을 해도 별다른 성과가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수사팀장이 자기 입으로 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러고 앞으로도 수사할 게 많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나서서 이제 외풍을 막으면서 이 수사를 하면은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성되는 특별수사팀 검사들도 예를 들어서 특검팀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이 대선 공작만이 아니라 지금 사이버 사령부 문제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아우르는 특검을 언급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그것도 다 포함하고 또 이 수사나 수사 방해, 공소유지 방해하거나 수사기밀 누출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정당의 반응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은 아닌데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방송 수첩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십니다. MBC의 이용마 기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지금 책상 위에 자료가 한가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른 코너하고는 달리 참 계속 모니터해야 되고 자료 찾아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 언제쯤 저 마무리 지을지 예. 좀 했으면 하여튼 예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했다고 지금? 아니 이게 그 예를 들어 일주일 뉴스 이렇게 모니터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번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별로 이렇게 볼 게 없다 이런 때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보면은 그 정권 출범 이때는 워낙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뭐 엄청 걸기 때문에 정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집권 1년차 같은 경우는 정치 뉴스 같은 경우도 많이 죽고 이러는데 예.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다음에 보통 여름에 비수기라고 해가지고 예. 뉴스가 없는데 올해는 또 달랐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초반에 그 촛불 맞아요. 전국 예, 예. 그때 한참 뜨거웠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때 뭐 촛불과는 다른데 이 국정원 사건 그렇죠. 이걸 요즘 좀 안쓰럽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어떤 무슨- 점에서요? 이게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도 초반에 조기 종결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건 뭐 내가 한 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미안하다. 예. 네, 하면서 뭐 철저히 한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 않도록 하겠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온갖 뭐 NLL 대화록을 터뜨리지를 않나. 예? 국정원 그거 살려보겠다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뭐 자승자박이라고 하나요? 자기가 이 판 함정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물타기 하려고 다른 건 터트렸는데 또 그게 근데 또 올해 또 재미나니까 그 물타기용이 또 수명이 오래 안 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 다시 복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 예. 이게 희한한 지금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게 아주 유독 눈에 띄는 지금 밀련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이 국정원 건 예.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방송? 예, 일단 최근에 그 국정원 트위터 예. 단 사건 예. 이게 이제 나온 건 지난주 금요일이지만 그렇죠. 가장 핫하게 지금 붙게 된 건 그제 그렇죠. 국감장. 국감장에서. 예. 이 국감장에서 그 윤석열 팀장과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예. 이제 둘이 붙었는데요. 이 그 두 사람의 어떤 논란의 예. 핵심을 그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라면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사람 논란의 핵심? 예. 그걸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그 조중동 신문을 비롯해서 예. 그 지상파 예. MBC, KBS, SBS까지 네. 공통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항명파동입니다. 아. 항명파동. 지금 좀 전에 이제 금태섭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딱 그거예요. 이건 본질은 항명파동이 아니다. 예. 수사 방해 내지 수사 개입이 본질이다. 그렇죠. 예. 딱 한 큐로 정리를 예. 해버렸죠. 예. 저 항명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수사 외압 예.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지금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방송을 보면은 이건 검찰 내부의 항명 파동. 그래가지고 그러면 항명이 왜 발생했느냐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양상만. 예, 지금 뭐 윤석열 팀장과 뭐 조영건 지검장이 이렇게 붙었다. 네. 서로 말싸움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그걸 놓고서 또 뭐 검찰 내부에서도 뭐 의견이 엇갈린다. 예. 예. 뭐 검찰 내에서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소스는 안 밝히고 예. 그냥 엇갈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정치권에서도 이걸 두고서 서로 뭐 네 편 내 편 갈라서 공방을 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방송 보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냥 싸움만 있어요. 지저분해요, 굉장히. 예. 이게 뭐 정치권의 이전 투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예. 이제 그런 어떤 모양, 예. 항명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식으로 쭉 이 경주마식 보도라고 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 그 보도만 보면
직제상 윤석열 전 팀장은 부하고 예. 조영권 지검장이 상사 아닙니까? 그렇죠. 부하가 상사한테 들이받네. 저 사람 재밌는 사람이네. 이렇게 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볼 때는 쟤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공방 보도가 돼버리면. 예. 심지어는 이제 보기 싫다. 예. 짜증 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나오는 거니까. 징글징글 맞는 게 싸움. 예. 근데 사실은 그러면 두 사람이 다투고 항명이다라는 그 위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네. 그 배경에는 지금 5만 5천 건이 넘는 네. 그 트윗 활동을 국정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사도요 지금 제대로 조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러니까 댓글 공작을 넘어서 트윗 공작을 어떻게 했는지 예. 그 사실 보도가 없어요? 사실 보도는 하죠. 예. 한 줄로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예. 예? 그 공방 속에서 묻어서 다루거나요. 예. 그 지금 국정원 5팀의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국정원 그 심리 전단 팀의 그 1, 2, 3, 4팀 예. 그 중에서 뭐 지금 3개 팀이 그 국정원 댓글 활동을 네. 그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건 한 팀입니다. 3팀. 예. 그렇죠. 3팀 하나만 예.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5팀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 알지를 못했던 팀인데 그렇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팀에서 이번에 트위터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트위터 내용 도대체 뭘 했느냐? 예. 어떤 내용들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뭐 긴급 체포를 하고 국정원 직원을 예. 예, 이렇게 하느냐? 트위터 내용에 대한 보도도요. 그 KBS에서 그 어젠가요, 그젠가 딱 한 번 짧게 보도한 걸 제외하면은 트위터 내용에 대한 보도도 없습니다. MBC, SBS도 전혀 보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SBS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그런가 문정은의 뭐 아버지는 뭐 김정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류의 약간 네. 그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 그 야당에 대해서 종북 좌파로 보는 그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저 박근혜 후보가 그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어. 인혁당 사건에 인혁당 대해서 사건이죠. 사과한 적이 예. 있었죠. 예. 그때는 뭐 사과하기 힘든 건데 엄청난 결단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칭송하는 예. 트윗을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날렸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보도.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조영권 지검장과 그 윤석열 팀장의 어떤 그 둘 간의 논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예. 전혀 없습니다. 어. 보통 이런 사건이 나오면요, 그 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 보면은 일단 한번 시나리오를 그 실제로 두 사람의 증언에 근거해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른바 사건의 재구성. 네, 사건의 재구성 같은 경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요. 두 사람의 지금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네. 전날 뭐 밤에 찾아가서 윤석열 팀장이 지검장 만났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의 재구성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팩트에는 관심이 없고 예. 싸움만. 그러니까 파고들 생각이 없는 거지 애당초. 그렇죠. 그죠? 예. 키울 생각도 없는 거고. 전혀.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가보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관련된 건요. 예. 이번 수사에서 지금 윤석열 팀장이 국감장에서도 밝혔잖아요. 변호인을 보내서 진술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 네네네. 반복적으로 예. 전달을 하고 그 전에 공문을 보내겠다라고 예. 해서 이건 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보내라라고 예. 오히려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 변호인이 와서 국정원 직원 조사받는데 이건 저 원장이 진술하지 말라고 그랬다. 옆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을 막은 거거든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사실을 보면은 트위터 계정 이게 국정원께 맞느냐 예. 이런 것들을 그 전에 물어보면은 확인을 안 해주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그 일일이 다 쫓아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국정원께 맞구나라는 걸 밝혔고요. 네. 또 댓글 수사 당시에도 그 대북 심리전단 직원들 그 명단을 달라. 네. 1팀, 2팀, 3팀 이 사람들 누가 있는지 이거 달라라고 하는데 그 명단도 안 줘가지고요. 이 댓글 단 사람들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쫓아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이더라. 예.
이번 트위터 사건 때도 똑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트위터 이 국정원 직원 아이디인지 확인을 안 해주니까 일일이 다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 그 3명 긴급 체포했잖아요. 한 명은 도망쳐서 못 잡았고 예. 그 3명 그 데려올 때 처음에 국정원 직원인 줄 자기들은 모르고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같기는 한데 예. 확인을 안 해주니까. 예.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끊임없이 국정원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 지상파 방송에서 전혀 언급 없습니다. 예. 공방만 있는 거군요. 싸움질만 보도하고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명백하게 얘기하면 싸움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하나는 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느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갈라줘야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한쪽에서는 지금 이건 수사 외압 때문에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외압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좀 전에 이제 금태섭 변호사가 한번 정리를 했지만 언론이 특히 보수 언론 같은 경우가 항명 사태로 지금 이게 성격 규정을 하는데 그거는 기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항명이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요. 저 공소장 변경은 조용곤 지검장이 동의했으니까 항명이 아니죠. 예. 근데 왜 네 맘대로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사팀장의 정결권한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래요. 이게 그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법무부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네. 이건 원래 차장 검사의 결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수사팀장은 차장급이었으니까. 지금 차장급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결재로 지금 이루어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 출입 기자들은 그거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왜 그럼 이걸 왜 근데 자꾸 항명으로 묘사하냐 이거야 제 얘기가. 이게 그래서 저 오늘 뭐 일부 언론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 이미 죽은 그 검사 동일체 원칙. 그렇죠. 예,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윤석열 팀장 때리기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 이게 그 군사정부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게 아예 그 법에 명문화가 됐던 거예요.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검사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상명하복. 예. 예. 이 저 상명하복 검사 동일체 검사는 하나다. 그래서 총장에서부터 저 끝에 있는 말단 검사까지 사실상 하나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뭐 다른 뭐 아까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수사를 심지어 착수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검찰총장한테 다 보고를 하고요. 네. 대검에 다 보고를 하고 대검에서 오케이 사인을 줘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 모든 게.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당시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을 내세웠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왜 최근에 그 통합진보당 판결 관련된 판결 네네. 어긋난 판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경선 비리 관련 판결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뭐 이게 대리 투표가 합법이냐 아니냐 뭐 네. 예, 이런 걸로 이제 판결이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데 수사를 하면서 바로 그런 엇갈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어떤 그 뭐 지청이나 지검에서는 기소하고. 어떤 데는 불기소하고 그렇죠. 이건 안 맞다. 예. 뭐 그래가지고 검사 동일체 필요하다. 네. 예전에 내세웠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법원에서도 지금 엇갈린 판결 나오듯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사후에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로 그런 그 자기들이 내세웠던 긍정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사실상 모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공안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쥐고서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에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을 그 규정에서 빼버립니다. 네.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도 당시 의원이었는데요. 예. 다 동의했습니다. 예. 검사 출신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왜 와서는 막 검사 동일체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명하복을 안 했다, 뭐 예. 항명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거의 그 무슨 뭐 그 파렴치범처럼 지금 예. 몰아가는. 그 진짜 문제가 좀 있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언론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언론을 소개할 때 그 보수 성향의 뭐 무슨 신문, 진보 성향의 무슨 신문. 그러니까 성향을 갖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그게 없다면 한 나라의 신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예. 문제는 그 성향과 논조가 다르다더라도 그것은 팩트에 있어서만큼은
이 입장이나 논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보면은 입장을 가지고 팩트를 왜곡을 시켜버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단순하면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이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방송사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 그죠? 예를 들어서 보수 신문처럼 예를 들어서 왜곡이라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번 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워낙 큰 사건이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인터넷으로 다 생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걸 보수 신문조차도 그 국감장에서 그 두 사람의 충돌 난 뒤에 이거 보도 안 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들도 제법 많이 보도를 했어요. 예. 그 첫날 월요일 날 보면은 KBS가 4꼭지, SBS가 4꼭지, MBC가 가장 적은 3꼭지를 했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4꼭지, 3꼭지로 부족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신문들 같은 경우 뭐 1면 뭐 3면 4면 뭐 이런 식으로 몇 면에 걸쳐서 도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달랑 그 KBS, SBS 4꼭지하고 MBC 3꼭지하고 해가지고 그 털어버렸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빨리빨리 털고 예. 논란으로 붙여가지고 털고 넘어가자. 예. 지금 그런 거예요. SBS가 그동안 뭐 좀 그리고 시방세가 마봉춘보다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 적어도 이 건 보도에 있어서는 예. 그 시방세가 마봉춘보다 못한 모습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어제 뉴스에 보면요. 예. 난데없이 그 최윤희 합참 의장의 그냥 추정성 발언. 예. 북한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 없이도 남침할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그냥 톱으로 올렸어요. 그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국정원 관련 이게 예.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한 이슈인데 예. 난데없이 이거 KBS나 MBC도 최윤희 합참의장 발언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 뒤에서 처리한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SBS는 갑자기 난데없이 이걸 톱으로 다뤘고요. 예. 그 다음에 정치권 공방을 그 이번 국정원권 관련해서 다루는데 그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된 대선 불복성 언급이 있잖아요. 네. 뭐 대선 불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개의치 말아라. 뭐 네. 정세균 의원이 그런 트윗을 올렸던 거. 그다음에 뭐, 선 의원도 한마디 했고. 예,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막 부각시켜서 보도를 하면서 네. 한나라당에서 뭐 대선 불복을 뭐 다시 또 하려고 한다. 이 주장과 어떻게 보면 매치를 시켰어요, 이걸. 근데 이건 저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린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그냥 달랑 한 줄입니다. 들어가면. 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중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네. 그냥 불복 주장, 야당의 불복 주장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어제 뉴스 같은 경우 막 보도를 해가지고 네. KBS나 MBC보다도 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예. 그런 편파 보도를 좀 보였어요. 예. 그래요. 예. 자, 갈래가 또 있죠.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사이버 사령부 문제도 이것도 있죠. 상당히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도가 어땠어요? 사이버 사령부 보도 같은 경우에요. KBS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네. KBS가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런 얘기하면 또 그 KBS 이 국방부 보도하는 사람들이 또 질타 내부에서 질타를 받고 제대로 보도 안 하게 될까봐 두려운데. 이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보도를 제일 먼저 한 데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15일 맞아요. 아침에 맞아요. 보도를 예, 했죠. 예, 예. 그날 저녁에 KBS 뉴스는 한겨레 보도를 받아서요. 바로 보도를 합니다. 사실관계 보도를. 네. 그리고 16일 다음 날도 그 속보로 예. 역시 그 한겨레 보도 이후에 그 국방부에서 게시글 예. 수백 건을 삭제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보도를 하고 예. 또 21일 월요일, 22일 화요일에도 뭐 강제 수사 착수 뭐 이런 내용으로 나름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보도도 그 국정원 사건과 붙여서 예. 함께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쭉 보도를 하는데요. 예. MBC하고 SBS는 적어도 이 건에 관한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일단은 국정원 사건이라는 큰 그 건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거기에 묻혀서 모든 게 넘어가 버려라 하고 네.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예.
그 MBC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다룬 것은 그 15일 처음에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17일에 가서야 보도를 합니다. 야, 이틀이나 묵혔네. 예. 예. 그것도 그 여야 공방을 그러니까 내용 없이 여야 공방을 해요. 여당에서는 뭐 국정 사이버 사령부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 네.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댓글 단 사람들이 뭐 시인했다는 걸 단 한 문장을 집어넣어요. 팩트는 딱 하나예요. 그 국방부발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 국방부발 보도가 없이 그냥 정치부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트윗 내용을 올렸는지, 그러니까 몇 회나 올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팩트 보도는 전혀 없이. 그런 건 당연히 안 하고 갑자기 정치권에서 공방을 해요. 그러니까 MBC 뉴스만 쭉 지켜본 사람들은 예. 뭐 저거 뭐야? 저게 저거. 난데없이 공방이래요. 저게 뭐야? 참 답답하네. 예. 아, 그건 기초잖아요. 기초 사실은. 아주 기초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쉽게 말해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 아유 저 국정원 사건 큰 건 있는데 이런 뭐 사소한 건 이러면서 네.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묵살하는 거예요. 예. 군이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편들고 특정 후보를 욕하는 글을 트윗을 통해서 날렸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이 지금 약간 묻힌 거 아닙니까? 국정원 건 때문에. 네. 국정원 건 때문에 묻혔는데 사실은 국정원 건만큼이나 파급력이 있는 건이에요. 엄청 크죠. 네. 이게 지금 처음에는 뭐 3명인가 4명인가 댓글 단 걸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도 뭐 3명인가 4명인가 뭐 단독 수행. 네, 단독 수행. 본질은 그거죠. 그럼 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네. 혼자 일탈 행위를 한 거냐? 아니면 예.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냐? 만약에 후자라면 이건 국정원 건하고 이건 동일한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조직적으로 했다는 어떤 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그 방송사 중에서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니까 당연히 취재도 안 하죠. 그렇죠. 지금 그나마 이 부분에 열심히 달라붙어서 취재하고 있는 게요. 자, 뭐 한겨레라든지 예. 뭐 경향 이런 그런 신문들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조중동이라든지 지상파 예. 나머지 매체는 전혀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국정원 건에 묻어가지고 예. 진짜 말 그대로 묻어가기. 그렇죠. 예, 그냥 생색내기성으로 살짝 보도하고 빠지는 예.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감장에서 싸우는 건 열심히 보도하죠. 예, 국감장에서 싸우는 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런 보도 행태가 제가 볼 때는요. 이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렇죠. 예, 국감 말씀하셨으니까 네. 국감 관련된 최근에 그 어떤 보도 행태 네.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짚어보면은요. 지금 방송 3사, 예. SBS, 뭐 MBC, KBS 다 똑같습니다. 네. 그 호통치는 국감.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빼놓지 않고 하는 아이템이 뭐 기업인들 무더기로 소환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30초 발언. 예, 30초 발언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발견한 게 작년 질문하고 올해 질문하고 똑같다.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해서 했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보도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떡값 수수라든지 최동욱 총장 그 사퇴 문제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국정원 문제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국회 출입할 때도 국감이 되면은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자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봄철입니다. 활짝 피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때만 이른바 대목이죠. 대목이죠. 예. 그렇죠. 예, 그때만큼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감 장사라고 할까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는 때예요. 예. 아, 내가 이런 걸 열심히 그 조사하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런 좀 냉소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가 국감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국감 때 자기가 그동안 조사한 것들 그 예. 성과물들을 내놓고 그렇죠. 그 발언하고 또 심지어는 TV에나든지 이런데 자기 인터뷰하면서 예, 얼굴 예, 나오기 예. 위해서 소위 단독 기사들을 많이 줍니다. 아, 그렇죠. 기자들에게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이때 또 그 국회 출입하는 방송 기자들 단독 기사를 쓸 수 있는 뭐 굉장히 그 드문 기회 중에 하나예요. 이 즈음이. 국민 입장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많이 보장될 때가 이때예요. 그렇죠. 그죠? 예. 진짜로 몰랐던 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감 보도를 보면요. 예. 지금 방송사 보도 중에요. 예. 국감과 관련해서 그 단독 기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쉽게 쉽게 말해서 지금 그 국감에서 어떤 그 단독 기사다라고 하면서 예. 이건 네가 이거 먼저 내면 특종이야라고 예, 하면서 예, 줄 수 있는 건은 예. 어떤 그 정부의 문제점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열심히 조사해서 발견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옹호에 무지 그렇죠. 공을 들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점 발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방패막이 하고 방패막이만 하죠. 그렇죠. 근데 야당이 열심히 발굴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 방송사 기자들한테 안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줘봐야 아. 보도가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예. 보니까 그 제가 봤을 때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그 정보를 주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전파력이 그러니까 최대화 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럼 신문과 방송을 비교한다면 전파력에 있어서는 방송이 훨씬 높은 거니까 누가 봐도 그 방송사가 요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이 훨씬 더 전파력이 높고 홍보력이 큰데 예.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방송사 입장에서 곱씹어봐야도 한참은 곱씹어봐야 되는 얘기인 거죠. 종종 나오긴 하대요. 근데 이 생활 밀착형 단독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 전문점에서는 뭐 이게 그 할인이 아니고 뭐죠? 그 적립 예. 이걸 안 해준다. 그런 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또 최근 국감 중에요. 이슈가 된 인물이 2명 있었어요. 누구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과 예. 그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소장이거든요. 예. 두 분이 굉장히 이슈 인물이 됐었는데요. 네. 이 두 사람과 관련된 그 국감 특종 네. 이게 전부 다 마이너 매체들로 갔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돼 있더라. 병역 회피 의혹 뭐 이런 게 맨 처음에 나온 게 역시 네. 그런 다른 일반 신문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학 중앙연구소장 이배용 네. 초호화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 비용만 뭐 한 1,300만 원인가요?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예. 근데 그 전에 그 다른 그 전직 소장들 네. 취임식의 10배입니다. 10배. 무슨 황제 대관식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무슨 뭐 국악인 초청해 가지고 뭐 축하 공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호화 취임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이 또 다 대표적인 뉴라이트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친일을 미화한다든지 예. 이승만을 미화한다든지 예. 이런 게 굉장히 앞장섰던 이제 그런 분들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터진 뒤에도 국감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 유영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들 문제 나오니까 무슨 뭐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한국말을 못해서. 예. 그런데 알고 보니 뭐 방송국에도 근무를 했더라. 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근무를 했다는 게 참 혹시 아리랑 TV 아니었을까? 농담입니다. 참.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요. 네. 방송에서는 다룬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예 이 국감의 참 인물인데 네. 참 보기 드물게 부각된 인물들인데 전혀 그렇죠. 다루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요번 국감의 스타라고 한다면 2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에서의 스타인데 한 명은 윤석열 전 예. 팀장이고 또 한 명이 바로 그 유영익 예. 위원장.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스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국감에서 예. 그렇죠. 근데 왜 방송사는 스타 마케팅을 안 할까?
KBS에서 유영익 위원장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예. 데스크 분석을 했어요. 데스크 분석. 네, 그러니까 그 팩트 보도는 그 전에 안 하다가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데스크가 이 정도 되는 인물 같으면 당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비판을 하는 예. 그런 따끔한 보도를 한 번 했습니다. KBS에 그래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그나마 낫네.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 그 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보면 예. 그나마 KBS가 50보 100보인데 예. 그 전에는 SBS가 좀 나은 모습을 보였다라면 예. KBS가 조금 이번에는 나은 모습. 예. 그래요? 예. 그렇네. 저기 사이버 사령부도 KBS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예. 이번 주는 KBS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이용마 기자하고 방송 보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새 방송사가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번 주는 KBS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안 잡혀요. 이게 그 SBS가 네. 갑자기 이상한 그 정치부 보도 방향이 이상하게 바뀐 게 뭐 네. 그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뭐냐면 이 국정원권 트위터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 3명 긴급 체포했잖아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긴급 체포 그렇죠. 새벽에 했다가 그날 밤에 이제 풀어줬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하루 뒤인 금요일 날 보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그 SBS가 톱으로 새 꼭지를 다룹니다. 예. 나름 이때 선방했어요. 적극적으로 했네요. 예. KBS는 10번째, 11번째 여기에서 다룹니다. 리포트를. 예. MBC는 그 4번째인가 5번째인가로 다루는데 제목이요. 독자 행동 댓글 수사팀장 배제입니다. 달랑 한 꼭지 다루죠. 예. SBS가 세 꼭지에 다룬 것을요. 예. 달랑 한 꼭지로 몰아서. 예. 이날 SBS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참 확인할 수가 없으니. 예. 그래요. 아무튼 갑자기 막 보도 방향 이상해져요. 그렇죠. 이게 어떤 뭐냐면 큰 차원에서의 어떤 이 뭐 방송사별 보도에서 우리 보도 방향은 이거다. 막 이렇게 잡혀갖고.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고 오히려 뭐 한다면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들쭉날쭉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SBS는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TV조선 가사도우미 사건. 예, 그걸 두 꼭지로 톱으로 그냥 그대로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분란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랬죠. 보도국장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눈치를 봐서인지 약간의 눈치를 봐서인지 그나마 MBC나 SBS보다 조금 나은 보도. 물론 이것도 수박 겉핥기인데. 뭐 문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KBS 국정원 직원 체포한다가 풀어준 금요일 날 그 10번째, 11번째 꼭지로 2.5 꼭지 다뤘는데요.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KBS가 처음으로 윤석열 팀장과 직접 통화를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까지는 뭐 붙잡았다가 조사하고 풀어줬다. 그다음 윤석열 팀장이 배제됐다. 공소장 변경했다. 뭐 이런 정도가 주요한 팩트잖아요.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예, 직접 통화해서 왜 그랬느냐. 사실 그 왜 그랬느냐가 그 전까지는 이제 팩트만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만 있으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중요한 사안인데 직접 통화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팀장이 그래요. 그럼 키워야지. 그럼. 이거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표 안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건요. 그날 뉴스 말미에 단신으로 처리됩니다. 진짜요? 예. 야, 그럼 톱으로 가도 지금 부족한. 그 가사도우미 건은 취재 안 해 물 먹었다고 그렇게 기자들을 국장이 비난하면서 정작 특종을 해놓으니까 단신으로 뉴스 말미에 처리를 해요. 지금 다른 언론들은 윤석열 팀장하고 인터뷰만 성사가 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잖아요. 야, 그걸 말미에 단신으로 처리한다고요? 단신으로 처리합니다. 이걸. 황당한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팀장 얘기하잖아요. 이거 수사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딱 그 말만 써요. 도대체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걸 내가 이걸 공개적으로 영장 청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대검에 알려지고 국정원에 알려지고 청와대에 알려지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외압이 들어와서 체포영장 청구도 못하거니와 그런 허락 다 받고 하려면 이거 안 된다. 네. 외압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수사라는 게 신속하게 예. 초동에 이게 쫙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아, 하기 그래. 싫은 거예요. 그런 보도를. 예. 제가 여기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몇 년 전에 방송사 안에서 스스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미디어가 워낙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지상파 방송이 노인 방송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 것에 갖는 영향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예. 말 그대로 이제 뉴스 이제 뷔페 비슷하게 해서 골라 먹는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KBS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50대 이상 그렇죠. 어르신들이, 예, 어르신들이 채널 고정 굉장히 뭐. 예, 그 선전도 안 나오고 예. 광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보고요. 예. 그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원래 MBC나 SBS 쪽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젊은 그렇죠, 층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MBC의 강점 중에 하나가 30대 전후, 예, 그 40대,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본다는 게 강점이었는데 네. 지금 MBC가 스스로 그 계층에서 일탈을 해가지고 예. 그 오히려 50대 이상 예. 예, 노년층을 향해서 자꾸 그 노년층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약간 뉴스 성격이나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왜 종편이 그 시사 토론 낮에 예, 예.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예, 예. 그 싸구려 돈 안 드는 예. 시사 토론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서 야,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종편 보고서 굉장히 속 시원하다더라. 아니 식당 이런 데 가면 종편 많이 틀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거기에 예. 지금 방향을 모든 걸 다 맞춰가지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 지상파 방송 잘 안 보잖아요. 예.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해결하거든요. 예. 사실 뭐 트위터 이런 거 그 주된 이용자들이 젊은 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상파 방송들은 오히려 그 젊은 층들을 이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자꾸 이제 그 노년층들 그렇죠. 보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자꾸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뉴스 가치 밸류 선정에서도 결국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오늘 이제 이영마 기자께서 쭉 이제 그 아주 굵직한 사건에 대한 보도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건 꼭 그거 추세하고도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이건 안 맞죠. 안 맞아요. 이건 그냥 오히려 그렇죠. 정치적인 관점 안 하나밖에 맞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풍 뉴스를 막 앞에 배치하고 뭐 그 불법 단풍 놀이 온 사람들 불법 주차하고 뭐 예. 길게 들어서 있다. 예. 이런 건 사실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렇게 보면 왜 방송사가 오히려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스스로 축소해 가는 건지 이건 길게 보면 무슨 뭐 정책 외풍이 있네 뭐 하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생력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가 정년퇴직,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네. 정년퇴직 남은 기간만큼 회사를 생각한다. 그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예를 들어서 중장기 플랜이라든지 예 중장기 전략. 플랜 이런 것들은 절대 그 정년퇴직 임박한 고위직들은 예.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나중에 어떻게 되든 일단 자기 있을 때 예. 자기가 위로 승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자기 있는 동안 자기만 잘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 젊은 기자들은 자기는 앞으로 20년도 다닐 수 있고 30년도 다닐 수 있고 하니까 자기 회사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 미래를 길게 보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이 그 칼자루를 친 고위직들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예. 이 방송 수첩을 하면서 예. 지금 보면은요 방송 뉴스에 이 사건 사고성 기사 있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단풍 예. 뭐 스케치라든지 이런 스케치는 물론이고요. 네. 대부분이 무슨 뭐 잘못해가지고 뭐 붙잡혔다, 어떤 또 교통사고 났다, 맞아요. 예, 뭐 사법연수원이 뭐 어떻게 했다, 예, 뭐 예. 이런 그 요깃거리들. 예. 그런 것들이 뉴스에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해 드리는 건 네.
그나마 정치적으로 좀 관심이 있고 예민한 사안들 그거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다루다 보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다루다 보면 이슈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제로 이번 주는 별로 이슈가 없구나라고 하고 지나가는 날이 그래도 며칠씩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 뭐 빵 터진다든지 네, 중간에 네, 터진다든지 뭐가 또 이게 자꾸 발생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슈가 없다라고 하는 날을 보면요 다 사건 사고성입니다. 그렇죠. 모든 뉴스가 다 그래.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그랬거든요. 예. 90년대 시청률 경쟁하기 위해서. 그게 시청률하고 직결돼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주된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요. 그 어떤 지식인들을 위한 사실 그 매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냥 흘려 듣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집중해서 본다기보다 대부분 흘려 듣다 보니까 그 뭐 갑자기 막 불이 확 나는 장면이 화면에 등장한다든지 그렇지. 이러면 시선을 돌려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지. 가십이 잘 팔리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일반인들이 그냥 관심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오니까 예. 저런 게 있네? 예. 라고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예. 예. 만화책이 읽기 편하잖아요. 이런 그 학문적인 책보다. 당근이죠. 예.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중장기 플랜이고 뭐고 간에 예. 내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최소 기본빵 예. 그래도 조금 올라가면 나는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논란 안 빚고 골치 아프고 싫고 예. 내지 눈치도 보이고 예.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메커니즘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안 알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예. 그런 뉴스만 그냥 도배를 한다. 맞습니다. 예. 악순환이죠 이거는. 그리고 진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방송사의 신뢰도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건데 그게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그 제가 96년에 MBC 입사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시청률을 보면은요. KBS가 27% 정도 나왔고요. 뉴스가 뉴스가. 네, 9시 뉴스가. 예. MBC가 그때 한 22% 나왔습니다. 와,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는. 예. 그 당시가 양사의 시청률 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20%면 거의 1,000만이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야. 그러니까 두 방송사 합하면 거의 50%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 빼고 예. 성인들 거의 대부분 다 본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 아주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벌어졌는데 KBS 당시 홍두표 사장이 네. 광고를 없애버리고요. 아. 시청료를 저기에 붙였지 않습니까? 전기세. 예. 예. 그러면서 광고를 전격적으로 없애요. 예. 그리고 9시 뉴스에서 사건 사고 보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때 그랬어요. 예. 아. MBC도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청률 전쟁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MBC는 뭐 광고를 없앨 수는 없고 어차피 광고가 주 재원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BS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 사고 예. 보도를 무지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양사가 뉴스의 한 3분의 2 가까이 많게는 아. 전부 다 사건 사고 보도. 예. 이 막내 얼마 안 돼 입사 얼마 뭐 한 3, 4년 차 이하인 예. 그런 막내 기자들이 보도하는 사건 사고 기자만 보도를 해요. 중견들은 놀았겠네. 편하죠. 예. 예. 그게 이제 소위 시청률 전쟁입니다. 아. 근데 이게 DJ 정부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요. 예. 이게 뭐냐 사건 사고 이게 안 봐도 그만인 걸. 예. 신문에 가면 달랑 한 뭐 2달락 정도 써놓은 거 예. 이걸 지금 뉴스 1분 20초 리포트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뉴스를 고급화하고 좀 더 질을 높여보자라고 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제 그런 추세로 많이 가면서 정치 뉴스, 경제 뉴스, 국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지는데 예. 요즘 들어오면은요 정치 뉴스는 이제 가급적이면 안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곡 보도하거나 축소 보도, 예. 아니면 아예 빼버리거나.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뉴스는 줄어들죠. 그리고 경제 뉴스 어렵다, 예. 시청률 안 나온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줄이고 남는 거 이제 사건 사고 보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률은 얼마나 나옵니까 요즘은? 시청률은 메인 그때보다 뉴스가? 훨씬 떨어졌죠. KBS는 그나마 20% 가까이 나와서요. 예. 그나마 좀 선방하는데 MBC는 작년 파업 이후에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보면 한 7, 8%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났네. 그렇죠. 그다음에 SBS는 그 MBC 덕을 많이 봤어요. 원래 SBS가 한 6, 7% 적게는 5%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그 작년 이후에
그 지금 시청률이 10%대 들어갔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래서 MBC에서 이동해 가는 시청자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더군다나 똑같이 8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언제 한번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말씀했는데 어떤 그 개별 보도에 대한 보도 태도 말고 한번 그 뉴스 메커니즘을 한번 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나중에 한번 기회 예, 잡아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방송 수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창욱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죠. 자, 가을 하늘은 참 청명한데 정치 파트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는 흙탕물이 연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